네, 언론인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훌륭한 감독은 경기에 패배했을 때 모든 것은 감독인 내 책임이다. 선수들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못난 나쁜 감독은 경기에서 지면 선수들 탓을 합니다. 훌륭한 감독은 경기에 이겼을 때 선수들 덕분에 경기에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공을 선수들에게 돌리곤 합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현장의 사태 악화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지휘관, 부하들 덕분이다. 따라서 내 부하들에게는 선처를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내 탓이다, 내 부하들은 선처해 주고 용서해 달라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진실의 얼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더 이상 발뺌하지 말고 모든 게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고 내 탓이다.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 내 부하들은 선처해달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겁한 리더십을 국민들도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그날 밤의 진실을 밝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국민들께 진정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제8회 변론 기일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이제 72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72일간의 여러 일들을 돌아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 당일 우리 국민이 느꼈던 바를 어떤 분이 황당, 충격, 경악 이 세 단어로 요약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날 이후 이 사태에 대한 조사 그리고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일부 인사들의 언동을 지켜보면서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일부 인사들은 우리 국민들이 그날 TV 생중계 화면으로 직접 목도한 일들까지 부인하면서 상식에 반하는 그리고 몰염치한 궤변과 책임 회피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일 군인들이 국회에 출동 진입을 하긴 했으나 그로 인해서 무슨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군인들이 국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마치 야간 주거 침입 강도 범인이 그 강도범을 집에서 밀어내려고 한 집주인을 폭행범으로 모는 것과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의 증거 확보를 계엄 선포의 중요 이유로 들면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한 병력을 출동시켜서 선관위를 제압을 하고서도 이제 와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것은 아니다.
단순히 선거 관리 시스템의 점검을 해보고자 했던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날 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켜야 할 그런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라고 자백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만약 그날 민주 시민 의식이 있는 국민들이 즉시 국회 주변으로 모여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또 민주적 양식과 양심을 간직한 군인들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소극적 저항을 벌이지 아니해서 피청구인의 의도와 계획 그대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 것인가 지금도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시치미를 떼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할 말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인사들은 증거의 체부 또는 증거가치 판단 이런 부분에 관해서 무슨 특별히 우월한 판단 능력 또는 판단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처럼 법령과 재판 선례에도 반하는 구구한 주장을 쏟아내면서 헌법재판소의 신뢰에 흠집을 내고자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피청구인 측은 헌법재판관 개개인의 신상에 관련해서 온갖 불분명한 사유 그리고 또는 전혀 터무니없는 풍문을 들어서 인신공격을 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 그리고 대중의 불복과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을 근본으로부터 흔들어서 무너뜨리겠다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현재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서 증오와 분노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자칫해서 우리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면 아니 되는데 라고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러한 혼란과 갈등 그리고 반목과 적대 이것은 멈추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일부 인사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피청구인의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엄호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부 지지 세력을 부추겨서 갈등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심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 전의 사실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혀졌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전후 여러 조치들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헌법적 평가가 이제 가능한 그런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헌법이 미리 마련해 두었던 헌법 보호장치, 즉 탄핵 심판 결과를 다 함께 겸허하게 기다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현재의 혼란상을 하루라도 빨리 멈추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영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세우고 12월 3일 저녁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 몇몇 장관만을 집무실로 불러 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연락받고 온 기재부 장관 등 대부분의 장관들은 이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장관들의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의 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 자신의 결단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12.3 내란은 단기간에 실패로 끝난 무혈 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은 큽니다. 공고화된 민주국가로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K컬처가 쌓아올린 한국의 높은 문화적 위상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경제 위기도 초래하였습니다. 내란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고 여당의 극우 편향성이 가속화되었습니다. 12.3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은 극우 세력을 정치 무대로 끌어들였습니다. 12.3 내란은 결국 서부지방법원을 공격하는 극우 시위대의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극우 세력은 이제는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파괴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가담하고 있습니다. 집권당도 이를 비호하고 지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복원하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한국이 민주주의 모범 사례가 되어야지 쿠데타의 모방 사례가 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의원들께서 지금 국회 일정 때문에 못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도착했는데요. 저는 오늘 제 8차 증인신문 기일입니다. 전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국힘에서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것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변론 절차가 진행될수록 탄핵 심판 결정이 가까워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해서 편파적인 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국외관심법 재판이라고 비난했고, 원희룡 전 장관은 헌법 도망소라고 비판했습니다. 헌법기관에 대한 흔들기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행위입니다.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국힘에게 요구합니다.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오셔서 윤석열의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허황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현타가 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사 기록을 이렇게 입수한 언론들이 그때 당시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를 하는 이제 특종들을 단독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고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그동안 했던 어떤 태도를 좀 수정해서 정확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 그리고 출석한 증인들도 사실대로 얘기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금까지 무너졌던 헌정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